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 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러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사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시작도 이제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어떤 화합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환자분들한테도 우리가 또 일반 대중한테도 호르몬 얘기를 하면 되게 처음 생각하는 게 이런 성호르몬 얘기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가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달리의 창가의 소녀라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이런 소녀가 됐다가 결국은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자제분들이 내가 아이가 너무 성조숙증이 아닐까 아니면 성에 너무 늦게 눈 뜨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걱정들 많이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사춘기를 맞게 되는 여성 소녀의 불안감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소녀에서 처녀가 되고 결국 여성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이제 제임스 티소의 10월이라는 그림인데 저렇게 여성의 가을이라고 하는 폐경이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고 결국은 여성성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성들은 되게 좀 부드럽죠. 남자들은 되게 공격적이죠. 그렇지만 이 여성들이 갱년기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48세에서 52세에 온다고 돼 있지만 요즘 그것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하기로는 56세, 58세까지도 아직 갱년기가 오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또 남성들은 근데 보통 40대에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게 되면 아주 부드러웠던 것들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막 욱하게 되고 또 남성들은 또 그렇게 남성적이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돌던 사람이 집에만 있고 좁쌀이한 것처럼 이것저것 참견하고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 이렇게 보면은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성들은 갱년기가 점점 늦어지는데 남성들의 갱년기는 빨라지는 거예요. 또 남성들은 40대 초반에 갱년기가 시작되는데 여성들은 갱년기가 50대 후반으로 걸어지면서 점점 두 사람들의 갭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의 갱년기는 절벽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확 떨어져가지고 확 달아오르고 열감, 안면 홍조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남성들의 갱년기는 40대부터 조금씩 떨어져서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내가 갱년기인지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갱년기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그 증상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갱년기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런 성호르몬의 문제는 단지 어떤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체형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지방을 대개는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둔부나 유방 같은 데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내장 지방이 생기고요.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들을 근육이나 이런 데 붙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또 내장 지방이 되기 때문에 몸매도 엉망이 되지만 그렇게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또 나쁜 호르몬들 때문에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갱년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지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 그 사람의 외모가 변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다 똑같지는 않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남성 호르몬도 다 틀립니다.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도 있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도 있고요. 여성 호르몬도 저희가 약으로 쓰는 건 뭐 20가지가 넘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계열이 있고 프로게스테론 계열이 있는데 같은 여성 호르몬이지만 이게 패턴이 틀리거든요. 여성들이 대개는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공간 지각 여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예를 들면 운전이나 주차 같은 걸 잘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게스테론은 같은 여성 호르몬이지만 약간 남성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왜 임신할 때 많이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우리가 배란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고요. 배란 전에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란 전후에 여성의 성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좀 이타적인 호르몬이라고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임신할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종족 본능의 어떤 그런 본능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프로게스테론은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여성들은 어떻게 막 그래서 그런 어떤 긍휼심이 생기지만 프로게스테론은 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 생각 때문에 자기 보호 방어 본능이 있고요. 주차를 잘 못하고 운전을 잘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착착 주차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배란이 지나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격이 약간 부드러웠던 여직원이 갑자기 배란 이후에 성격이 또 공격적이 되고 거칠어지는 것도 이런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정소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호르몬이라는 게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성호르몬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더 인생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어떤 필수적인 호르몬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호르몬에 문제가 되면 각종 질환이 다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갱년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또 그 갱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춘기를 갖다가 순탄하게 지나가는 애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사춘기 지나서 막 여드름 자국 생기고 또 힘들게 지나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갱년기를 슬기롭게 순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갱년기 지나고 나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당뇨병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기고요.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그걸 갖다가 넘어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틀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호르몬의 문제를 특히 성호르몬의 문제, 갱년기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우리가 부부지간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는 확실하게 그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아마 저는 그거가 유전자의 차이고 호르몬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도 호르몬이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병은 아니고 그다음부터 건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호르몬은 균열을 보이고 있고 균형이 깨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표현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정신과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호르몬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그 느끼는 그런 것들, 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면 깜짝 놀라셨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안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 많잖아요. 아까 성호르몬 얘기했지만 남편이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들, 또 남편이나 아내 얼굴 봤을 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짜증이 나고 지루하고 폭삭 늙은 것 같고 뱃살이 축 처지고 밤이 되면 야식 생각난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 드라마 보고 운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오늘 얘기하는 것들.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막 굉장히 짜릿한 어떤 감정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권태기가 오는 것도 이별의 호르몬이고 권태기의 호르몬인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장 호르몬 나중에 이제 제가 8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이 키가 클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나이살이 생깁니다. 배가 나오고 주름이 생기고 기미가 끼는 것도 성장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밤에 뭐 먹고 싶은 거 식욕 억제 호르몬, 식욕 호르몬인데 늘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호르몬을 직접 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 본인이 느껴서 내가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해서 그 호르몬을 이렇게 검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항상 제시하는 호르몬 건강 자가 진단법인데요.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자기가 이 증상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옛날엔 쉬우면 피로가 확 풀렸는데 피로가 잘 안 풀리고요. 밥을 먹었는데도 또 헛헛해서 뭘 먹고 싶고,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살이 찌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우울하다. 여고 동창회 갔더니 너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냐? 어떤 사람은 혹시 예전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오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밤에 막 화장실 가고 목이 마르다. 이런 분들. 이런 것들 중에 5가지 이상이 있으면 지금 내 호르몬은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서 내가 지금 내 생활에 호르몬은 지금 안녕한가, 괜찮은가 알 필요가 있고요. 자꾸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속의 호르몬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여성 호르몬이 절벽인 시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갱년기라는 게 인생의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지, 갱년기라는 게 한 번 지나가고 끝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 중에 난 60대, 70대인데 또 얼굴이 달아오르고 안면 홍조가 생기고 딱 분명히 50대 갱년기가 왔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1의 갱년기,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제1의 갱년기 50대에 생긴다면 제2의 갱년기는 65세 정도에 생깁니다. 그때 또 갱년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그거를 카드 돌려막기처럼 대체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라면, 이 성장 호르몬이 또 언젠간 또 떨어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몸의 호르몬이 한번 출렁될 때마다 갱년기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덜컹 하면서 그 느끼는 증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한번 또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또 출렁되면 그 다음에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출렁되는 또 제3의 또 갱년기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갱년기라는 게 하나의 시점이 또 지나가고 또 1파가 오고 2파가 오는 것처럼 이런 항상 나한테 오는 어떤 호르몬의 흔들림,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남성 갱년기도 그렇고 여성 갱년기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순탄하게 잘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막는 회춘 호르몬, 그러면 식욕 호르몬, 성장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 있다면 그거 말고도 또 더 중요한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남자답게 만들고 여자답게 만드는 이 성호르몬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르몬을 알면 건강도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젊음이라는 것은 내 나이가 아니고 내 호르몬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은 뭐 나쁘다 생각하고 대부분의 호르몬의 재료는 단백질이지만 성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해야 됩니다. 달걀, 콜레스테롤 많잖아요. 드시면 한 알 정도는 괜찮고요. 연어나 뭐 이런 고등어 이런 데 비타민 D가 많은데 비타민 D가 남성 호르몬의 활성도를 높여주고요. 홍삼은 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정자수나 정자 기능을 도와준다는 말이 있고, 굴은 아연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굴은 그런 어떤 그 아연이 사실은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나 그 아까 얘기했던 정소의 그 어떤 상태의 기능을 도와준다고 돼 있고요. 마늘에는 셀레늄이 많습니다. 이 셀레늄이 실제적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을 잘 드시고, 특히 이제 야채 같은 경우는 그 토마토 같은 게 있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실제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올려준다고 돼 있고, 여성 호르몬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콩,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 사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소플라본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유, 뭐 당연히 이소플라본이 많겠죠. 콩나물도 이소플라본이 아주 많은 음식인데요. 특히 꼬리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콩나물을 다듬는 거 있잖아요. 콩하고 줄기 놔두고 꼬리 떼버리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통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청국장도 콩 음식 중이지만 이거는 이제 쭉 이렇게 납두균을 갖다가 이렇게 숙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콩 음식보다도 청국장에는 이소플라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뭐 석류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호르몬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이겠지만 결국 이 책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남녀가의 차이를 이해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의 그 주제의 이제 마지막 그림을 마티스의 마음이라는 그 그림으로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조금씩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 가면서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부부가 닮아간다고 해도 또 안 닮아갈 수도 있고요. 본질적인 거는 달라지진 않죠. 여러분 요 그림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이렇게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맞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안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것 같고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는 거, 그게 우리가 흔히 좀 느끼는 남녀 간의 어떤 갈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티스의 마음이라는 그림에서 저 그림 속지에 하트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조금 우리가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고 어긋나더라도 진심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그렇게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남녀 간의 차이라는 건 다른 또 세계에 살고 있고 또 호르몬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여자도 욱해지는 또 시기가 있고 남자들도 약해지는 시기가 있으니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호르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성호르몬에 대한 유익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저 강연을 듣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 갱년기가 오기 전에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 그러면 이제 갱년기가 늦게 오거나 아니면 약하게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남성 호르몬도 그렇고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갱년기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순하게 넘어가느냐 또 힘들게 넘어가느냐. 힘들게 넘어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잘못 또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갱년기 때 조금씩 무너지는 건강들이 있거든요.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갖다가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 되게는 이제 갱년기 바로 직후에 1년 이내에 하는 사람하고요, 몇 년 지나서 하는 거하고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갱년기 때 사실은 잘 또 치료를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막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질병들을 우리가 좀 순하게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갱년기에 호르몬 처방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작용 걱정도 있고 또 그냥 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들인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호르몬 약 꼭 먹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분의 이제 호르몬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 갱년기 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근데 호르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유방이나 자궁에 문제가 되는 호르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호르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패턴에 맞는 호르몬 치료를 잘 선택하고 또 치료하는 것이 이제 주치의의 몫이고 또 환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운전 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을 잘 조심해서 하고 운전을 한다면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교통사고와 비유해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청객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성호르몬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 수치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사실은 성호르몬으로 전달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드시면서
이 성호르몬의 재료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약이나 이런 걸로 좀 떨어뜨려야 될 필요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라.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 그래도 사실은 그건 좀 제한적이고 어떤 양질의 콜레스테롤을 갖다 많이 드시는 게 예를 들면 포화지방산을 드시는 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을 드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레스테롤과 관련한 궁금증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교수님의 마지막 그 말 중에 이렇게 남녀 차이는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자 이런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성들도 약간 남성 호르몬이 나중에 좀 이렇게 많아지는 시기가 있을 거고 또 남성들도 또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왜 그러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게 호르몬의 문제구나. 내가 더 따뜻하게 좀 보듬어 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호르몬의 창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다음 강연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되시는 게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건 감소증 얘기하고요. 또 이제 또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야, 이거 좀 애들이 좀 저신장증이 아닌가? 뭐 더 커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장 호르몬, 또 근육 호르몬 이런 얘기로 이제 호르몬 8부작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 교수님께서 성장 호르몬, 또 근육 호르몬에 대한 강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